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반도체 공급망 문제 대응을 위한 이른바 칩4 동맹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이 기술로 협박 외교를 한다며 우리의 참여를 반대하는 상황이죠.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다시 한번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정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반도체 칩4 동맹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광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도체 칩4 동맹, 미국, 대만, 일본, 대만, 한국 4개국이 반도체 칩 동맹을 맺자 뭐 이런 건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인데 조금 정확한 내용을 우선 알고 싶습니다. 광노승 교수님, 어떤 특성의 어떤 내용의 이 동맹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큰 차원에서 예. 지난 5월에 출범을 약속한 IPEF라고 있거든요. IPEF. 인도태평양, 예. 그다음에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는 다루는 것이 투자 스크리닝,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투자를 할 때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투자하지 마라. 예.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반부패, 클린 에너지 하면서 포괄적인 거를 규정하도록. 네. 이게 유럽에서는 이미 중국 경제학에서 TTC라고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무역기술위원회라는 걸 이제 해서 협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이 굉장히 넓은 폭넓은 어떤 동맹 교축 작업이라고 한다면 네. 이 칩4는 반도체에 국한을 해서 네. 반도체 설계, 위탁 생산,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예.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프렌드끼리의 어떤 쇼어링. 어제 나 처음 들어봤던 용어인데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단어를 프렌드 쇼링, 친구 동맹. 친구 동맹을 네. 그래서 제닛 옐런이 쓴 예. 거예요. 예. 제닛 옐런이 이코노미스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반도체에 한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재근 교수님 뭐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신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막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원래 어떤 기원이나 뭐 미국이 주도 시작한 지가 좀 된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작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중국이 이제 2014년에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해서 예.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70%, 왜냐하면 전 세계 반도체의 74%를 중국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 수입을 했으니까 예. 중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7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반도체 굴기가 반도체 굴기. 2014년에 선언을 했고요. 예. 정부 주도 중국 정부 주도로 해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를 시작을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미래의 우리 산업의 중심이 바로 반도체 기술인데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예 시장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예. 그 일환이 바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본질은 이제 반도체 굴기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지연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예. 특히 작년 말에 정도에 이제 칩4 동맹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좀 얘기가 네네, 됐군요. 칩4 동맹 이야기가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칩4 동맹이 나올 거라고들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지난 5월 초 방한했을 때. 네네, 예. 그때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리고 최근에 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언론에서 이제 칩4 동맹을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칩4 동맹,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칩 동맹,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을 결정해야 될 지금 시기가 오고 있다. 어제 제넷 옐렌 장관 아까 프렌드 쇼어링 얘기했는데 제넷 옐렌 장관의 입에서 혹시 칩4 동맹 직접 나오진 그러니까 않았죠? 어제 쓴 용어 자체가 예.
경제학자인 제가 통상만 국제무역, 국제경제만 35년을 했는데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교과서에는 교과서에도 없고 이제까지 쓰지 않았는데 언론에도 안 네. 쓰고 이런 걸 언론들이 만들기 좋아하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제닛 옐런의 입장에서 프렌드 쇼어링. 네. 그러니까 동맹국들끼리 우리끼리 이제 안전한 공급망을 하자라는 표현을 써서 예. 제닛 옐런이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렌드 쇼어링은 얘기했지만 이제 치포 동맹 자체의 말은 직접 한 건 아니겠죠? 아니죠. 네. 치포 동맹 얘기는 없었습니다. 치포 왜냐하면 없다.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알려지기로 아직 공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알려지기로는 이 치포 동맹에 뭐 회의를 할까 아니면 뭐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일본, 대만은 확실히 나는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미국 주도에서. 일본, 대만을 일본은 하겠다고? 하기로 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그렇죠. 예. 이미 거긴 돼 있고 우리만 지금 이제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예. 제가 일단 보도 자료를 보니까 지난주에 예.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이걸로 2번을 했다고 그래요. 이걸로요? 치포동맹 과연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내부에 이미 우리 내부에서. 관계부처들 차관회의를 해서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뭐 그건 결정 나봐야 말이지만 그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 거의 뭐 참여를 결정하는 쪽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쪽으로 얘기가 있다. 문제는 이제 대만이죠. 대만은 대만은 국가가 아닌데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대만을 별도로 국가로 인정을 해서 정식으로 중국과 적대적인 어떤 동맹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산업적으로 보면 예. 우리 수출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죠. 거기에 실제로는 한 40% 정도가 2021년 기준인데 예. 홍콩 경유하는 거 한 20%까지 합치면 우리 매출액의 반도체 매출액의 60%가 중국에서 팔립니다. 홍콩까지 합하면 60% 그래서 정도.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예. 만만치 않은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그럼 이 치포 동맹이 지금 대만, 일본이 가입하겠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동맹이 되면 뭐를 하고 뭐를 못 하고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러면 대만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했느냐 그건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대만이 참여하는 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를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부터 우리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거죠. 받은 것이고 우선 이제 뭐 만약에 대만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선을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 대만이 확실히 예, 참여한다면. 참여하면. 왜 그러냐면 우선 이제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장비만 하더라도 50% 이상을 저희들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장비 의존도가 미국,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 절반, 50%나. 그런데 이제 미국, 일본하고 들지 않았을 때는 그 장비 구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걱정이 좀 되겠네요. 그러니까 초이스가 이제 없는 것이고 또 반면 중국을 쳐다보면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홍콩을 경유하는 걸 포함해서 60%가 그러니까요. 예. 그지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을 잘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잘 쳐다보면 전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15%를 생산합니다. 중국도요. 예. 중국에서. 그런데 그 15%를 잘 뜯어보면 15% 안에 9%가 우리 거. 삼성전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SK하이닉스. 공장인 겁니다. 그렇죠. 예, 삼성의 예를 들어서 시안 공장 같은 경우는 예. 삼성전자의 3D 낸드 프레시 메모리라는 것의 42%, 랜드 프레시에 42% 40%. 생산하고 디램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디램 총 생산의 47%를 생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 공급을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업의 특성은 계속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를 계속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아시는 것처럼 2030년도까지 연 7% 정도의 반도체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만큼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7% 평균, 연평균 네. 그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장비를 이제 받지 않으면 네. 중국에 있는
우리 메모리 공장, 삼성 SK 하이닉스 메모리 공장도 생산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갈까요? 당장 뭐 삼성, SK 하이닉스 다 아니죠. 있는 거죠. 중국에 가는 거죠. 중국에. 예.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드는 메모리를 중국의 IT 업체에 공급을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죠? 근데 장비를 받지 못해가지고 공급을 못하면 중국 IT 업체가 생산을 못하는 당연히 겁니다. 타격을 받는 예.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이 공급망이라는 게 글로벌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입장에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술을 중국과 미국 반도체 주요 장비 40% 이상을 지금 의지하고 있으니까 뭐 기술의 미국이냐 시장의 중국이냐 참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답변하려고 그런 그러는데 거예요? 기술의 미국이냐 그러면- 시장의 중국이냐 그 얘기 있었나? 이 중국의 혹시 이런 우리 입장에 대해서 혹시 중국의 어떤 반응 지금 벌써 나왔죠? 아니, 나왔죠.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우리 중국은? 저 중국 외교비 대변인이 예, 그 미국이 자유무역 원칙을 표방하면서 예, 자기 국가 힘을 남용해서 예. 과학기술과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와 도구와 무기화하는 협박 외교를 하고 있다. 협박한다. 그러면서 지금 협박을 벌써 나왔죠. 한다. 예, 가입하지 마라. 이런, 하지 이런 말라는 경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요새 CGTN이라고 이제 Chinese Global TV Network이래 중국에서 하는 국영 영자 방송이거든요. CGTN, 제가 이제 네. 쭉 한번 이렇게 네. 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한국 관련 부서, 예, 기술협력 관련 것이 제니 딜렌이 한국 방문한다는 마지막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한다는 얘기를 우리 기사화되기 전에 거기서부터 내고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협박 외교다 이렇게 이제 강력 저항 반발을 하는데 중국은 그러면 구체화 이게 된다면은 어떤 액션을 중국이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원래는 이제 상원이 얘기하는 국가혁신법, 그다음에 이제 하원이 추구하는 경쟁력법, 예. 이것을 합쳐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다가 예. 이게 이제 통과가 늦어지니까 의견이 차이가 있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 지금 미국 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미 예. 의회에서. 예. 그러니까 상하원에 그런 게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 법안만 그럼 떼내자. 55조 달러 금액을 떼내 가지고 반도체 육성 법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거든요. 의회가 그 내용에는 반도체 지원법. 그렇죠. 반도체 지원법이죠. 정확하게 예. 반도체 육성법 한국말로 예, 비슷하니까. 예. 뭐예요, 내용이? 예. 그 내용은 뭐냐면 향후 10년 동안 예. 미국의 투자 또는 저 보조금 지급을 받은 그거에 대해서는 예. 향후 중국이라는 건 명시 안 했습니다만 그것에 투자를 할 때 예. 증설이나 또는 신설을 할 수 없다. 그 규모는 28나노미터 이하의 그런 어떤 정밀 기기를 사용한 그런 반도체 생산에 투자할 수 없다. 요 내용이거든요. 정확한 내용이. 반도체 지원법에 들어가 있다 예,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예외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 이제 법안 초안을 읽어봤더니 예. 리거시 예외라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유산의 예외인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이게 해석을 전부들 못해요. 왜냐면 원안에 들어서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리거시 예외는 예.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경우에는 28나노 이하라도 그거는 허용을 한다. 단지 신설이나 추가 투자를 증설할 때 그거는 하지 못한다는 것이 리거시 예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룸은 조금 있는 것 같은 해석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그걸 좀 쉽게 보면 미국 의회가 준비 중인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육성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삼성전자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 혜택을 받을 텐데 이 좀 독소 조항 같은 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네요. 이게 그렇죠. 중국에 뭐 증설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게 그럼 반도체 지원법의 그 영향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나요? 지포 동맹의 영향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하는 걸 주도를 하겠다 해서 반도체 지원법을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요? 520억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 근데 독소조항이 따라오는 거죠. 예. 그러면 거꾸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 지을 때 물론 이제 인프라 구축 같은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빠릅니다만은 예. 모든 구축비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비용이. 예,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많이 거죠.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도 높고 이거였고.
모든 데 재료비도 높고 우리나라에서 공장 짓는 것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 미국의 요청에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520 중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이런 독수조항을 넣었다. 그럼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네,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원가도 훨씬 더 높은데 네. 또 나중에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오퍼레이션 원가도 높은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죠. 물가 차이 나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나라 대졸 사원들이 입사를 하면 인센티브를 빼고 연봉이 43,500불 정도 되는데요. 유럽, 미국 같은 경우는 6만 5천에서 8만 불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이 거의 당연히 그렇죠. 높겠죠. 반도체 같은 GDP 수준이 경우는 높으니까. 제조 원가의 인건비가 한 10% 이내로 차지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향후 오퍼레이션 피도 더 높은데 지원이 없으면 특별히 갈 이유가 걸리고, 없죠. 그런데 독수조항까지 해서 예. 우리는 비즈니스가 미국도 판매를 하는 거지만 거꾸로 우리 중국도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도 시장이 있는데 향후에 이제 중국 반도체업의 특성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기술은 작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장비는 미국에서 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향후에 중국의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 정부가 치포 동맹을 든다 하더라도 예. 충분히 아마 미국한테 그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서 이 독소조항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예.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절대로 그것이 이제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금 이 반도체 지원법, 반도체 육성법의 이른바 우리 기업에게는 좀 독소 조항이 될 텐데 그러면 이거를 뭐 의회 법안 준비 과정에서 이게 좀 삭제되거나 빠지도록 좀 뭔가 우리가 로비를 좀 더 세게 하거나 미국 반도체 회사들도 좀 이런 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까요? 자기들도? 이미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하고요. 예. 그다음에 인텔에서 예. 제가 이제 보도 자료를 봤더니 예. 이렇게 했다가 그럼 중국에서 인텔이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거는 기업을 망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정법안을 지금 계속 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정 법안을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예. 독소 조항.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반도체 사업협회 자국 기업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렇다면 리거시 예외라고 그러는 것을 좀 더 네. 폭넓게 해석해서 예. 그 현재 스테터스 코어 또는 그랜드파더스 클로스처럼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14나노 이하로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들어가고 있는 건 터치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예외를 얻어내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룸이 보인다고 그러는 거는 우리 이제 쭉 이제 입안도 해보고 예. 협상도 해보고 하면 그런 조항들이 최종 가서 예. 그렇다면 이제 누구냐면 세크레터리 오브 트레이드 저 커머스 그 산업부로 이제 산업부 장관한테로 갈 예.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그쪽에 어떤 아비트레이션을 주고 예. 거기에 재량권을 주고 리거시의 품목을 뭐 네거티브로 리스팅을 하든지 아니면 예. 포지티브로 리스팅하든지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텔이나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하는 거에 우리가 자꾸 데이터 주면서 이거 독소조항 이렇게 개선해라 예. 하고 하는 게 지금 남아있는 최선의 길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이걸 바꾸도록 한미 이 협회가 좀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 협회가 그렇습니다. 좀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아무튼 치포 동맹에 뭐 지금 명확하게 8월까지 해야 된다는 건 뭐 실무자 회의가 있기 때문이라고는 지금 알려져는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대만은 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죠? 대만도 중국에 공장이 많죠. 그렇습니다. 대만도 중국에 공장이 많고 네. 중국의 자본이 또 대만에 많이 들어와 있죠. 반도체라는 게 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든 칩을 또 패키지를 하는데 예. 패키지 관련해서 또 많은 투자가 중국에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의 그 자본, 그다음에 중국의 인력 예. 이런 걸 고려해서 반도체 굴기를 한다고 하면 대만에 정말 지금 대부분에 보면 중국에 그나마 이제 반도체 회사로서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하는 SMIC
SMIC. 예, 그런 회사는 대부분의 대만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가서 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치포 동맹을 들어야만이 중국으로 가는 쪽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적으로 나서는 거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만의 반도체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네. 투자 금액이 그걸로 넘어가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첨단 장비 수출을 기본적으로 미국이 현재 지금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첨단 장비 중에서 극좌회선 노광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중에서 지금 현존한 기술 중에 가장 똑똑한 반도체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에. 예, 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에서 만드는 극자외선 노광기가 필요한 거죠. 극자외선 노광기. 그런데 예. 그것을 예. 중국에서 네덜란드 ASML에 주문을 했지만 중국이 렌즈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네덜란드가 장비를 수출 못하게 제재를 한 겁니다. 예. 그 이야기는 중국이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이 가장 뛰어난 반도체를 예. 하웨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설계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웨이를 제재를 해서 예. 하웨이가 이 스마트폰 사업을 못하게 제재를 한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설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비를 받게 되면 생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걸 막아버린 거죠. 결국 우리는 기술의 미국,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장비를 의지하고 있는 미국 쪽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생산이냐, 네. 기술이냐, 기술이냐, 시장이냐. 그런데 가만히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따지잖아요. 경제학자들 네. 항상. 그러면 가입하지 않으면 예. 장비 공급을 막힐 텐데 첨단 장비 공급이 미국으로부터. 네. 그렇게 되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예. 그러면 시장이라는 게 판다는 건 생산을 전제로 한 그 판매 아니에요. 근데 판매 자체가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예. 그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국 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예. 한 가지 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따라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다면 미국에 들어가서 그럼 미국 시장이 작으냐? 작년 2021년 기조론으로 보면 예. 중국 시장 순수하게 중국만 따지는 39%보다는 미국이 더 높아요. 시장 자체가 더 커요. 미국이 더 커요? 더 커요. 홍콩에 들어가서 중국이 예. 60% 수출이 이러지 예. 시장 자체는 미국이 더 큽니다. 예. 그래서 그 시장을 완전히 놓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네. 뭐 아무래도 이쪽 전문가니까 실제로 보면 미국이 전 세계 매출액 규모로는 한 40% 정도를 합니다. 네. 40%. 중국은 한 25% 정도를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생산은 미국이 한 12%밖에 생산을 못하고 지금 미국이 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생산을 12%밖에 못하는데 수요는 그중에 많은 대부분의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대만에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인 파운드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TSMC를 자, 니네들이 미국에 와서 공략을 입고 생산하라. 인텔도 그동안 생산하는 예. 것이 점점 약해지다가 예. 인텔도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520억 달러 지원할 테니까 투자를 하라. 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핵심은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12%를 하는데 이것을 20%로 증가시키자 하는 그런 자국 정책입니다. 생산을 20% 예, 정도로 그리고 높이자. 치포를 이제 우리가 예.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아무리 뭐 로비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예. 오피셜 창구는 정부인 것이죠. 치포 동맹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도 당연한 걸 요구를 해야 된다. 우리도 예, 뭘 당연한 요구해야 거.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치포 동맹하는데 한국이 빠진다. 그럼 치포 동맹이 또 안 됩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우리도 생산의 파워가 있으니까. 생산의 파워가 있기 예. 때문에 그러면
당연한 걸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소 조항 이런 것은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도체 지원법에서 지원해야 되고 관련된 못하게 하는 독소 왜냐하면 조항. 반도체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뭐 허용을 한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허용 안 한다고 하면 적자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업의 특성상 할 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설득을 해야 되고 중국도 우리 정부가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치포 동맹을 우리가 들고 싶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국에 있는 메모리 공장의 생산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예. 미국으로부터 장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를 이렇게 미국 편을 든다고 해서 우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예. 중국에 있는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 공장에서 메모리 생산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계속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장비를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예. 이 메모리 반도체 중국에 생산하는 것이 중국 IT 업체에 공급을 하니까 중국도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고 예. 더 좋은 IT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데이터 센터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 미국의 주도에 치포 동맹을 드는 걸 가지고 부정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오히려 한국이 덜므로써 안정적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미국을 쳐다보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예. 중국을 오히려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외교적으로 계속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지금 안보와 경제가 하나 돼서 경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행정부가 나서서 앞으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보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부가 좀 그런 부분 좀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경제 안보, 뭐 통상 안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트럼프 때 적극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이전에 그 오바마 행정부 때만 해도 전략적 모호성에서 행정 자체를 굉장히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트럼프는 고관세 품목을 처음에는 IT 제품을 하다가 나중에 소비재까지 25%씩 총액을 때렸던 게 트럼프 시대인데 그때부터 통상의 안보, 특히 무역협정법 23조에 의한 이런 통상의 안보와 예를 들어서 안보에 위협적인 어떤 통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저진 게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 법안이죠.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출발해서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특히 IT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친환경, 반부패, 인권, 가치까지를 하는 총체적인 대중국 동맹으로 나서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뭐 시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 교수님께 이거 저 치포 동맹 말고 이 정부가 지금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어제 교육부가 주도해서 발표했거든요. 뭐 반도체 학과 정원을 매년 5,700명 늘린다. 뭐 계약 정원제를 신설한다. 해서 한 15만 명 정도 10년간 양성한다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우리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이 양성 방안을 평가하시는지. 네. 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단기간 되는 것이 아니고 수년이 필요한 것인데요. 대만의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 1만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이 양성돼 오고 있고요. 매년 10,000명씩.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시작해서 현재 20만 명씩 배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면 제가 학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들 조사를 해보면 작년에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것이 반도체 분야에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 정도 이하가 반도체 전공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20%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인력을 뽑아서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웹 기업체들이 이제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요청을 했고 가장 먼저 인력 정책이 나왔냐면 결국은 1만 명 이상의 신규 인력에 대해서 반도체 전문 교육을 받아서 왔으면 좋겠다는 그 기업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학과 정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제 1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을 아까 10년에 15만 명이니까 15만 명, 1년에 15,000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15,000명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그러면 10,000명 정도가
취업이 되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15,000명 중에 예, 다른 B학점 이하 받는 학생은 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딱 계산하면 정확하게 10,00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정부가 기업체 목소리, 학계 목소리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안들이 나왔는데 예산은 이제 올해 결정해서 내년에 집행되는 것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시간이 좀 있었더라면 인력 양성에 대해서 좀 들었을 텐데 오늘 반도체 관련 치포동맹 반도체 인력 양성 문제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그리고 박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